자, 문제는 이렇게 최근에 매스컴에서 큰 문제가 됐던 거, 얼굴에 새빨간 화상, 공황 발작이 일어날 만하죠. 이게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랬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 플러스 아마 고주파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영진입니다.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코어 재생술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얼굴 지지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강화시키고 또 이게 재생 복원시켜서 젊을 때에 탄탄한 이런 조직으로 만들까? 뭐 스프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AI 개념에 우리 이 피부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연부 조직하고 잘 어댑테이션 돼서 잘 적응이 돼서 이렇게 탄성도 주고 또 볼륨도 주고 게다가 리프팅도 된다. 이런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뭐 강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에너지 디바이스, 울땡땡, 써땡땡, 텐땡땡, 뭐 쉬땡땡 너무나 많죠. 그러면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라이브 세미나, 실제로 직접 시술하는 이런 세미나를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졌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개념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얼굴뼈와 근육의 관계, 이게 결국 기본이 되는 얼굴 지지구조 코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임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인대입니다. 인대나 경막. 근데 아시다시피 얼굴의 광대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은 그래도 꽤 단단한 경막이나 인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앞쪽은 이렇게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었죠. 그래서 제가 거품을 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할머니의 그림이신데 플라티스마도 있고, 여기 플라티스마 중에서도 이렇게 무브업을 한 거, 좀 이렇게 픽스드 된 거, 우리가 칼을 대고 페이스리프트 한다고 박리를 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올라가도 큰 영향이 없지만 이 무브업을 한 게 잘 올라가야 되죠. 그게 일종의 안면 거상을 하면서 코어 자체를 어느 정도 강화, 늘어진 고무줄을 잘라내고 팽팽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회복기도 길고 힘들죠. 그래서 나온 게 스프링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면 또 그러면서 그 와중에 콜라겐이 생성되면 오래가는 그런 결과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 보시면 그럼 코어가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되냐? 주저앉는다는 거죠. 이 코어가 약할 때는 어떠한 시술을 하더라도 힘듭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실을 뭐 100개씩 이렇게 올려놨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작용으로 처진다고 몇 번에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이렇게 구조, 기반이 약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피부도 약하고 안에 있는 이 코어도 약하면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건물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코어 재생술은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듯이 비슷한 개념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받치고 당겨서 이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탄성력을 설계한 의료기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려면 회복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 잘 알아야 되고요. 몇 번씩 이렇게 설명할 때 과연 이게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아무나 의사라면 다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에도 보면 이 노란 스프링이 약해진 구조물을 보강하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처지거나 또 더 강화시킬 부분을 이렇게 뭐 형태가 다른 형태의 AI 스프링을 넣어서 그 코어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얼굴 코 구조의 재근 재생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 살펴보고 열 에너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면 거상도 한다 그랬죠. 늘어진 고무줄처럼 된 스마스나 플라티스마, 스마스 잘라내고 그냥 당겨내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거고, 아니면 실리프팅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레이저, 고주파, 하이프, 마이크로웨이브 상품명 많죠. 이런 부분은 인대를, 경막을 열 에너지 혹은 에너지로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단축시켜서, 그래서 볼페임 심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필러를 뭐 이런데 좀 약한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인대가 강화된다. 뭐 이론적으로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무 말 대단치입니다. 그냥 일부분이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로 강화되고 일부 콜라겐이 생성되니까 구조가 조금 강화되는 정도지 효과는 미비하다고 저는 봅니다. 에너지 장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양한 에너지 이렇게 장비 나와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최근에 매스컴에서 큰 문제가 됐던 거, 얼굴에 새빨간 화상, 공황 발작이 일어날 만하죠. 이게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랬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 플러스 아마 고주파를 이용해서 수면 마취했다고 그래요. 이게 수면 마취가 참 문제인데 아프니까 수면 마취 하죠. 그런데 자고 있는 동안에 에너지가 과하면 이런 화상, 이건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 하더라도 수면 마취보다는 나중에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오시면 좀 안전하게 안 아프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적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 구글이나 이렇게 웹 서칭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냥 뭐 제가 회사 이름은 되지는 않았지만 초음파 또 고주파 여기에 따른 부작용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뭐 조금 좋아지려고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면 돌이킬 수가 없죠. 자, 결국은 바로 에너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경막이 잘 발달된 곳에 들어가서 그 경막을 수축시켜서 조금 리프팅하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안면부와 이 좌울 부분에는 생각보다 경막이 그렇게 강하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 에너지만 계속 가하다 보면, 열 에너지 가하면 초음파 계속 여기 조사하다 보면 지방도 파괴되고 다 좋을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경막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항상 약합니다.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지론이고, 또 열 에너지가 많이 가다 보면 화상도 화상이지만 볼페임도 심해요. 그래서 일부 서구에서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코어, 지지하는 코어가 재건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받치고 있는데 이게 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강화되면 그냥 뭐 받치고 있는 힘 자체가 특별하게 많이 필요 없이 우리가 가능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프팅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에너지 베이스의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서 코어 재생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리프팅의 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